AI 기술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를 맡은 변현진입니다. 3차 시 이번 강의에서는 파브리시우스, 인공지능과 구글 엑스페리먼트,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 X단계 분리, 필센 지도 프로젝트, 세계의 박물관 프로젝트, 아트 팔레트, 라이프 태그, 모마툴, 보이스 포 체인지 기후 환경 변화를 위한 목소리, 산수이, 뉴럴즈, 그리고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 관련 융합 콘텐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브리시우스입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 해독의 실마리를 제공한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지 221년째 되는 해에 구글은 실험 작업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구글 실험 엑스페리먼트에서 파브리시우스라는 이것을 만들어낸 건데요. 고대 비문을 연구한 고고학자 게오르크 파브리시우스의 이름을 써서 명명된 콘텐츠 이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최초의 특별한 디지털 도구입니다. 파브리시우스 프로젝트는 2017년 영국 국립박물관과 유비소프트가 진행한 상형 문자 연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가 구글의 개발 협력체인 사이클 인터랙티브와 함께 머신러닝이 파라오 언어의 수집, 분류, 그리고 이해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 파브리시우스의 핵심은 고대 언어의 추출, 분류, 번역에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소스 이미지에서 상형 문자 스크립트 및 시퀀스를 추출하고 1000개가 넘는 상형 문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훈련시켜서 사용 가능한 사전 그리고 번역에 시퀀스 및 텍스트 블록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맥쿼리 대학교 그리고 이프트학 호주 센터, 독일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과학 인문학 연구원, 캐나다의 몬트리올 퀘벡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등의 연구기관이 이 프로젝트 팀과 협력해서 번역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3단계 번역을 위한 도구,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파브리시우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미지의 시각적 유사성을 인식 및 식별하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고대 언어를 해독하는 도구입니다.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와 사이클 인터랙티브는 상형 문자를 인식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의 자동화된 머신러닝 비전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은 상형 문자의 시각적 유사성으로 인해 해독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해독의 정확성보다는 효율성에 방점을 맞춰서 주력했습니다. 파브리시우스의 번역 파이프라인은 사전 프로세싱, 글자 모양 시퀀싱, 글자 모양 분류, 사전과의 일치, 번역 등의 연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습, 놀이, 연구, 러닝, 플레이, 워크 등의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 런의 경우에는 상형 문자의 역사와 연구를 소개하는 6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상징 기호에 대한 작업의 정확성을 여기서 분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상징 기호를 5초 동안 본 후에 그 상징 기호를 그리면 사용자가 그린 그림의 정확성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림은 구글의 머신러닝 플랫폼을 사용해서 800가지가 넘는 상형 문자와 즉각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메모리에서 상형 문자를 그리거나 터치업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에서 심하게 손상된 상형 문자를 디지털로 복원해서 그 결과를 생성하거나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습 세션은 학습 자원으로 투탕카멘 왕,
기자의 피라미드, 사자의 터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 미술사적인 이야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달리 놀이, 플레이 영역 기능은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파브리시우스 사이트를 방문해서 상용 문자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상용 문자로 메시지와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생성해 줍니다. 또한 사용자는 상용 문자로 번역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나 이메일을 통해서 친구나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브리시우스의 연구 기능은 고대 언어, 번역 및 해독 등 학습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해 줍니다. 한 세기가 넘게 고대 언어를 번역하는 방법은 사실 수동적인 방법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파브리시우스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워크벤치에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서 데스크톱에서 작업 세션을 확인한 다음에 파일에 있는 기호를 쉽게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은 고대 언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GitHub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GitHub 그 사이트에서 소스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기반의 플랫폼은 사용자의 세계 문화사와 언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고대 언어 번역의 효율성을 굉장히 증진시켰고요. 이를 재밌게 학습하고 즐길 수도 있도록 새로운 방법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구글 아트 앤 컬처 연구소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 프로젝트 또는 익스페리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에 살펴본 것처럼 퀵드로우, 블록, 미스터리 애니멀, 메카니컬 드럼, 파브리시우스와 같은 기술과 예술과 게임과 워크, 문제 해결에 다 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앱은 파리에 위치한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와 구글 엑스페리먼트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자와 예술가의 창의적인 작업이 융합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품들이 완성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례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구글 experiment with 구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나열된 것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증진에 대한 성찰은 다수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투영돼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익스페리먼트들은 미래 기술을 둘러싼 담론에서 창의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 거고요. 초기에 진행된 실험에는 태그, 엑셀계 분리, 자유낙하, 큐레이터 테이블, 시슨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엑스페리먼트의 목적들은 머신러닝을 예술 작품의 메타데이터에 적용해서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적으로 새로운 시각적 정보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티센 지도 프로젝트의 경우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예술 작품의 시각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에 의해 탄생된 지도입니다. 예술 작품을 분류하고 볼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 시각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시릴 디아뉴, 니콜라스 바라도, 사이먼 다워리 등이 참여했고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매핑된 작품들이라는 부제가 참고로 달려 있습니다. 이 티센 지도, 티센 알고리즘, GLSL, 텐서플로, 자바스크립트, 웹GL 등이 사용돼서 개발이 되었고요. 이 티스는 벡터 시각화와 같이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기에 아주 자주 이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써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고차원에서 존재하는 데이터의 이웃 간의 거리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차원의 Y를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원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차원 축소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차원 축소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티센 지도는 수세기에 걸쳐서 수집된 정말 방대한 예술 작품을 광활한 디지털 3차원 풍경으로 구현해서 시각화 생성해 냅니다. 이 풍경에서 예술 작품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배치된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내재한 작품을 근접해서 배치를 합니다. 개별적인 예술 작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 형태의 작은 이미지를 확대해 볼 수 있고, 이를 주변 작품과 상호작용하거나 이 작품 안에 데이터들과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이 X단계 분리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의 예술 작업을 펼치고 있는 이 작품은 문화를 통한 숨겨진 경로, 히든 패스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리오 클린게만이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좁은 세상 실험, Small World Experiment를 통해 밝혀낸 6단계 분리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과 데이터에서 보다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기법, 데이터 시각화를 사용해서 예술 작품 간의 시각적 유사성을 구현해주고 이것을 디지털 큰 매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작품은 2017년 인공지능 또 다른 나, AI, The Other I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7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출품도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간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감상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시각적 유사성을 비교하고 싶은 두 가지 예술 작품을 선택해서 끌어다 놓으면 시각적으로 관련성 있는 이 작품들이 머신러닝으로 분석돼서 그 결과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QR코드로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과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비교할 경우 이 두 작품 사이에 오딜롱 르동의 두 작품, 바롱 드 도메시와 르 베인 드 비너스 그리고 리우강의 작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 1887년 그 작품 세계와 클로드 모네 1996년 이 작품 세계관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든지 사조의 변화들이 좀 느껴지는데 이 사이에 어떤 것이 위치해 있을까 보니 오딜롱 르동의 작품이 여기 들어서 가서 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게 이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세계박물관 프로젝트를 볼게요. 이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랑 영국 국립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박물관 프로젝트입니다. 웹 기반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웹, 웹GL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소장품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사에 남겨진 거대한 국립박물관의 유물을 시간, 대륙, 문화별로 시각화한 결과를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제공해 줍니다. 세계 박물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연도와 지역을 선정한 후 물방울 모양의 작품 가운데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아래의 여러 가지 그림처럼 유물의 썸네일 명칭, 국가명,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유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특히 국립박물관의 소장품 타임라인에 매핑이 구현돼서 사용자는 세계 문화를 탐색하고 연결하고 전 세계에 발생한 다양한 관련 사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터의 설명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박물관 프로젝트는 2020년 영국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가상 박물관 및 미술관 투어 탑10 중에 한 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의 예술과 인공지능 융합, 머신러닝 융합 역량은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고 2018년에
아트 팔레트, 라이프 태그, 모마툴 이런 프로젝트도 우리가 재미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디자이너에게 매우 유익한 결과를 제공해주는 머신 러닝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아카이브에 숨겨진 문화적 연결성을 제시해주고 이를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게임을 진행하는 듯한 방식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이 재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트 팔레터의 경우 여기도 사이먼 다워리와 NTM 페어리가 협업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 프로젝트의 경우 텐서플로우, 자바스크립트, 오픈GL 등의 기반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색상 팔레트와 일치하는 예술 작품이 전 세계에 1,500개가 넘는 방대한 문화예술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에서 자동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작품 속 피사체의 색상을 선택해서 그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트 팔레트는 이렇게 색상뿐만 아니라 예술가, 예술사조,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주제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진 속에 인물과 흡사한 인물들이 전 세계 미술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검색해주는 구글의 기존 서비스와 일부 유사한 면도 보이지만 피사체를 인물이 아닌 사물이나 풍경 전체로 확장하고 있고 검색 결과를 색상으로 확대하는 점에서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라는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각 디자이너나 공간 디자이너 또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에게도 다양한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패션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 그리고 패션 잡지사가 참여해서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런웨이 팔레트인데요. 이 런웨이 팔레트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4,000개의 패션쇼에서 수집이 된 14만 장의 사진을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 결과 1,000개가 넘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색상별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라이프 태그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작가 가엘 휴고와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36년에 창간되어서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포토 저널리즘으로 인정받고 있는 라이프지 아시죠? 이 라이프지 매거진의 디지털 아카이브 인공지능 키워드 기능 검색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라이프 태그는 프로젝트 첨단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라이프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된 400만 장 이상의 사진 이미지를 머신 러닝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키워드를 생성해내주고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도구인 동시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인터랙티브 백과사전으로 전환시킨 굉장히 실험적인 익스페리먼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프 매거진은 약 650만 장의 사진 이미지를 사진 아카이브에 보관하고 있긴 있었는데 이 아카이브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분류하거나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파리에서 시각예술 작업실을 운영해온 가엘 휴고는 구글 엔지니어들 그리고 2007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쉽게 폐간된 미국의 라이프지의 사진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라이프 픽처 컬렉션의 질 고든 대표와 함께 라이프 태그의 설계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가일 휴고는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 라이프 사진 자료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수천 개의
레이블을 기반으로 자동 분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지 콘텐츠 기반 주석 알고리즘 ICA라고 하는 이 이미지 픽셀을 기반으로 레이블링이 생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글 사진 검색에 사용되는 심층 신경망 DNN을 기반으로 수백만 개의 이미지와 레이블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미지 픽셀 기반의 레이블이 재생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기능 벡터 기반으로 관련 레이블을 찾는 최근인 분류 방법, 니어리스트 네이버, 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레이블을 유사한 범주로 묶었습니다. 마지막 단계 RCA 알고리즘은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주체적으로 생성하고 주제어를 태그로 분류하고 구성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는 다수의 태그로 분류된 이미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마툴입니다. 모마툴 프로젝트는 구글 아트 앤 컬처 연구소가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큐레이터라고 하더라도 전시 자료 가운데 작품 정보를 검색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전시 자료에는 실제 작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사실상 누락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마 프로젝트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가 1929년부터 촬영한 3만 개가 넘는 전시 사진에서 6만 5천 개 이상의 예술작품 정보를 구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분석해서 검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고 한게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예술작품에 대한 검색 시간 단축을 넘어 이미지의 저장소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로 전환시켰다는 데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뉴욕 현대미술관의 전시 역사와 온라인 아카이브 간에 수천 개의 새로운 연계성을 생성함으로써 미술관 웹사이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Voices for Change, 랜드마크 기후 정상회담의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oices for Change, 글로벌 Goals World는 기후 행동을 지지하는 전 세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 새로운 공간에 만들어서 전달하는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과 협력해서 60개국에서 수천 명의 목소리가 모아져 가상 공간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로우폴리 3D로 생성한 가상 생계를 만들어냄으로써 3D 공간 오디오, 긴급 동물 행동 및 브라우저 내 3D 동적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음성, 기여의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굉장히 독특한 고유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글래스고에서 COP26 기후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프로젝트 에브리원과 구글 아트앤컬처는 유엔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Voices for Change, 글로벌 골스 월드 독특한 디지털 경험 이런 프로젝트를 제공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3D 익스페리먼트의 출시는 COP에서 대담한 행동을 할 때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수천 명의 목소리를 모은 캠페인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 행동이 다뤄지지 않으면 빈곤에서 성병등에 이르기까지 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글로벌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완되고 실행된 것입니다. 이 글로벌 목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2021년 6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런던 중심부에서 400그루의 나무를 설치한 Forest for Change의 문화유산, 이어지는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에서 상호작용 경험의 일환으로 방문객들은 목표를 선택을 하고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의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이 장소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여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목표 13, 13번에 기록된 이 기후행동이 가장 인기 있는 목표로 나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60개국 이상에서 목소리가 다 수집이 되었고 SDG 행동 캠페인과 세계 최대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 음성 수집과 기여는 이제 COP26과 동시에 시작된 글로벌 목표, 우리가 세계에서 수행해야 될 목표를 채워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하고 독특하고 고유한 이 가상 생태계는 3D의 나무, 물, 그리고 다양한 자연 요소로 채워져 있는데 각각의 수집된 음성은 글로벌 목표에 연결이 되고 이는 다시 생태계 요소, 잎, 새, 반딧불, 물방울 등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자, 시청자, 관람자들은 3D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약 1,500개의 본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고 싶어 하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그해 11월 1일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세계 지도자 정상회의 공식 개막식에서 이 목소리가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가상 공간은 이 앞서 보여드린 QR코드에서도 볼 수 있고, Voices for Change World로 직접 들어가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역사상 굉장히 독특한 순간에 대중의 열정과 관심사를 매우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민주적으로 표현한 COP 이후 계속 이 가상 공간에서 이어지고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월주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 크레스포의 뉴럴주는 자연 생명체 이미지를 학습한 기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상상의 영역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생성 생명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소피아 크레스포는 인공지능을 통해 유기체와 그 진화를 탐구하는 아르헨티나의 시각예술가입니다. 그녀는 리스본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티스트가 창의성이 작동하는 방식, 즉 알려진 요소를 새로운 요소로 재조합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일종의 상상과 실험이 결합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자연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또 상상이 추가되고 기계적인 상상력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이 추가로 적용이 되면서 재배열된 상상의 자연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각 피질은 질감을 인식은 하지만 동시에 뇌는 이런 요소가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의 배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컴퓨터 비전과 기계학습은 높은 수준의 병렬 계산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추론적 자연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제공해 줘서 연결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수준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인지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활용해서 생물학적 세계에 새로운 입력을 제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고 이거는 다시 순환의 과정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인공신경망의 루틴은 익숙한 것에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Walking Through 산수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작품이고요. 관객의 움직임을 이 카메라 센서로 추출해서 탄수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전통적인 동아시아 스타일의 잉크 브러쉬로 공간 안에 실시간 작품을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이 결과물을 보면
자연 풍경을 반추상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나오고 패션 디자인의 패브릭 패턴이나 감상용 산수화로도 사용될 만큼 실제적으로 디자인 적용 가능할 만한 수준으로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이 산수이 회화를 만들기 위해 고대 중국 학자, 예술가들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작품과 역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적재적 생성 신경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시스템으로 구현이 된 것이고요. 이로 다양한 컴퓨터 비전 기술 시스템은 관람자 행동을 추적을 해서 참가자, 관람자에게 산수의 창작의 독창적인 창작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 대화형 예술 설치품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관람자가 걸어가는 것, 그 행동을 추적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람자 움직임에서 산수유를 생성하고 맞춤형 생성 스케치에서 산수유로의 변환 모델을 그리기 위한 입력으로 위치 추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참가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 콘텐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종차별 홀로코스트 박해와 학살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진행됐다고 해서 정말 더 잔혹하게 여겨지죠. 오히려 살아남는 것이 비정상적일 만큼 잔혹한 인류의 최악의 역사입니다. 현재 90대가 된 어르신 말라 트리비치는 이때 당시 9살이었고 다행히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끔찍했던 그 이후 벌어진 상황, 그 이전에 겪었던 경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는 굉장히 꺼려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으로 미술과 액작 프레임 안에 보이는 또 다른 인물, 핀차스 거터, 아멀리 디아만, 홈스트롬도 홀로코스트 이 역사의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지금의 생존자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후대,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여기 홀로그램으로 형상되어 있는 인물들의 생생한 그동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증언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듣고 실제로 가상의 디지털 휴먼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USC 쇼아스 예단의 연구자들은 이 홀로코스트 디지털 생존자를 만들어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상호작용 가능한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 이 기억은 보존하고 상호작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17년 당시 생존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동의한 분들이 주기적으로 이 연구소에 방문하고 한 사람당 대략 1000개의 질의응답과 증언을 말하고 수집하고 이 발언한 것을 녹화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스티븐 프랭크 씨에게 용서란 무엇이냐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질문을 하자 바로 디지털 휴먼 홀로그램 모습을 한 스티븐 프랭크 씨가 바로 상호작용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용서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고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100개가 넘는 카메라와 스튜디오 전체를 둘러싼 듯한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3차원적 표현을 구사하는 메타스테이지 볼륨메트릭 스튜디오에서 이 노령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홀로그램 외형 촬영 그리고 목소리 녹음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면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들의 이야기를 신기술을 활용해서 잘 기록하고 보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이런 콘텐츠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에서 파브리시우스, X단계 분리, 인공지능과 구글 엑스페리먼트, 티센 지도 프로젝트, 세계의 박물관 프로젝트, 아트 팔레트, 라이프 태그, 오마툴, 보이스 포 체인지, 기후 환경 변화를 위한 목소리, 산수이, 뉴럴주,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인공지능과 융합된 콘텐츠를 살펴봤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것을 꼭 기술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봤고, 효율성, 유창성, 정교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콘텐츠, 의미 있는 예술을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홍성화 문화예술 콘텐츠 발전을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많은 아티스트, 심리학자, 그리고 기술자, 엔지니어들의 그 사례도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재미와 흥미,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